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엑셀의 마지막 시간 7장 차트, 7장 차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마지막 7장 차트를 할 때쯤이면 중간고사를 치르는 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최대한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짧게 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엑기스만 이런 표현보다 에센셜만 핵심만 간단히 추려서 임팩트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다고 이렇게 실망하지는 마시고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들어가 보는데 차트라는 것은 세 가지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기, 차트를 편집하기, 스파크 라인 만들기. 내용 별거 없습니다. 차트를 만든다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차트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가 다 해줘요. 엑셀에서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완전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대강 그리면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좀 아카데믹하게 그래도 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차트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겠죠. 그래서 차트 만들기와 편집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만들기는 전체적으로 차트를 뭐 막대 그래프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원형 그래프 뭐 선거철이라서 뭐 투표 이런 거 할 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지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뭐 또 여러 가지 방사형, 분산형, 뭐 수학 통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간단해요. 데이터를 차트로 만드는 거. 설명이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차트 편집하기에서 뭐냐면 차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차트의 이름이라든지 이름 아니면 그 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막대 그래프라면 뭐 이런 축이 있을 거고, 뭐 X축, Y축. 이 축에서는 뭐 이게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이게 연도라든지 이런 어 구성 요소들의 뭐 눈금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범례, 남자, 여자, 뭐 색깔은 초록색, 빨간색 뭐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야. 이런 걸 범례라고 하고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막 여러분들이 내가 막 바꾸고 싶을 때 막 누질러서 직관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은근히 찾는 게 뭐 찾아는 지는데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할 줄 아는 거를 넘어서 할 줄 아는 거, 뭐 can이겠죠. I can.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걸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로 하면은 뭐 efficiency가 되겠죠. 효율적으로 조금 더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빨리빨리 속도잖아. 그렇죠? 속도, 스피드.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 줄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라는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용어보다도 용어를 알면은 좀 편하게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계열이고 뭐 이런 거 계열. 그죠? 그리고 뭐 밑에 표를 넣는다든지 뭐 축 제목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뭐 남자 42%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는 레이블이 되겠죠. 라벨이라 하지 마시고 그렇죠? 레이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요거 디테일. 요거는 전체적인 위에 거 이게 차트 만들기는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보너스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데 스파크 라인이란 거는 엑셀 안에다가 요 셀 안에다가 뭐 안에다가 표를 이렇게 하든지 막대를 그린다든지 좀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전체 큰 차트라기보다 소규모의 좀 귀염둥이 같죠. 소규모의 차트를 셀 안에 끼워 넣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보너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트 만들기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만들기에서는 이제 일단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어떤 차트를 만드는 게 잘 만들 것인가. 사실 이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센스가 필요하겠죠. 내가 표현력,
사실 이런 거는 제가 가르쳐서 커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를 막대 그래프로 할래? 아니면 꺾은 선으로 할래? 아니면 원형으로 할래?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좀 정해지겠죠. 어떤 걸로 표현했을 때 내가 가장 잘 표현하는가. 표현의 기술이 될 겁니다. 이건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할 거고 계속 내가 추임새를 많이 넣었지만 좀 센스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볼 수 있는 거는 뭐 기술적인 방법들을 말해주겠죠. 뭐 거창해서 기술적인 방법이지만 그냥 차트 그리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차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류. 자, 아니, 바로 들어갑시다. 차트의 종류. 차트의 종류는 아까 뭐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형 그래프, 그 위에 기타 등등의 이마만큼이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씩 짚어보면서 맛배기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추천 차트. 추천이라는 게 레코멘데이션. 우리가 뭐 맛집 갔을 때 물론 블로그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맛있는 거 알고 가시겠지만 뭐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맛집이라고 일단 갔어요. 물어보잖아, 그렇죠?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추천해 주실 게 뭡니까? 이런 것처럼 차트도 우리가 요 데이터가 보이죠? 이런 데이터, 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데이터를 보고 지가 이제 이게 지가 알아서 AI 같은 느낌이죠. 인공지능으로 지가 막대 그래프를 해준다든지 꺾어서 해내든지 지가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사용자 임의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첫 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좀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추천 차트 이걸로 가야겠죠. 자, 추천 차트.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쌓아가면 좀 크기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시라고. 그래서 여기 좀 딱 슬라이드를 옮겨주고 너무 크나?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자,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만든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만든 건 쉬워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적용을 하시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물론 이건 예제니까 여러분 파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남자, 여자 총인구. 남자와 여자 인구고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 지금 21년도니까 30년, 40년은 예상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 적당히 보고. 자, 하는 거 간단합니다. 뭐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림은 지금 주제는 추천 차트라는 겁니다. 추천 차트. 컨셉이 그래요. 일단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쉽죠? 그리고 차트를 그려요. 차트 그리는 거는 삽입에 가면 차트가 있어요. 메뉴 삽입을 눌러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추천 차트라는 게 있죠. 여기서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고 그 외에 살짝 보면 기본적인 거 여기 세로 또는 가로막 대형 그렇죠? 그 다음에 살짝 올려보면 꺾은 선 또는 영역형 차트 삽입 꺾은 선형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 이름이 여기 되게 힘든데 막대 꺾은 선 원형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좀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들 보면 이런 거 계층 구조 차트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해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로 교재 뒤에 있는 거를 풀어볼 건데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문제 파악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적는다고 적어놨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통계 차트 통계 차트는 저희가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이나 통계학 수업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듣고 나서 하셔야겠죠.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여튼 그 외에도 뭐 방사형 뭐 이런 것들 분산형 그 다음에 약간 주식 차트형 주식 차트 요거네 그쵸 폭포 차트 주식 차트형 그 다음에 콤보형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야 설명이 기니까 헷갈리니까 뭐 그냥 들으시고 지금 하는 거는 추천 차트. 그럼 추천 차트는 이 중에서 지가 추천을 해준다는 거겠죠. 추천 차트 클릭을 딱 해보겠습니다. 눌렀어요. 추천하는데 보니까 대략 보니까 왼쪽에 그림으로 다 보여지죠. 막대형 위로 선 막대형이요. 이 세로. 그 다음에 막대형인데 누적. 이 누적을 하는 거는 누적이니까 지금
뭐 남자 여자 전체 이거는 좀 의미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이거는 가로형 그리고 가로 누적형 그리고 뭐 이것도 100% 기준해서 퍼센테이지로 백분율로 바꿔서 누적형 뭐 그런 건데 우리 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로막대형 남자 여자 전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인구 만 명이 만 명 기준으로.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보면 끝났습니다. 다 됐죠. 만들었습니다. 아이 뭐 수업할 것도 없는 것 같다. 그쵸? 자 그러면 추천 차트라는 거는 지가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추천 차트 만든 건 되게 쉽다. 그쵸? 그래서 뭐 크기 조절 이런 거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리고 여기서 뭘 한번 보냐면 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데 별거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걸 클릭한 상태죠. 지금 보면 뭐 점이 이렇게 선택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위에 잘 보시면 여기에 디자인 탭이라는 거와 서식 탭이라는 게 생깁니다. 뭔 말이냐니까 보세요. 내가 딴 데를 여기를 클릭해 볼게. 이게 사라졌죠. 선택이 안 됐잖아. 그 위에를 보세요. 어디 갔지? 디자인하고 서식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요게 메뉴가 좀 인터랙티브하죠. 내가 이걸 클릭을 딱 하면 또 다시 살아났어요. 요것만 두 개만 잘 알아도 나중에 헷갈리는 게 많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차트를 넣을 때는 아까 여기 삽입에서 넣어서 차트에 대한 건 여기서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있잖아.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진짜 헷갈립니다. 삽입에 차트가 있는 대신에 우리가 옵션 같은 걸 설정할 때는 이걸 클릭한 상태 보이잖아. 그렇죠? 그때 디자인과 서식 그리고 디자인과 서식에 대해서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은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이 차트 있죠. 요 전체적인 연마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뭐 뒤에 배경 색깔이라든지 차트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남자 여자 전체 그리고 연도 이 축에 대한 변경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요쪽이 인구수가 나오고 뭐 연도가 나온다지 바꾸는 거 이런 거 한번 하는 게 굵직하게 하는 게 디자인. 그럼 서식은 뭐냐? 서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식이라는 뜻은 문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서의 형식이라는 거의 약자잖아. 그렇죠? 영어로 하면 문서는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 그러니까 도큐먼트. 형식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포매팅. TMI인가? 알아놓으시면 또 글로벌에 대비할 수 있잖아. 포매팅, 서식. 그러니까 좀 디테일이죠. 디테일. 좀 짜잘하게. 디테일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서식이 되겠죠. 디테일들이라는 게 이런 거에 폰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차트 제목에 대한 뭐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 보통 위에 있겠지만 폰트 바꾸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레이블 같은 거를 넣을까 말 건가 이런 것들 좀 짜잘한 것들은 서식에서 할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해보면서 자세한 건 하면서 알겠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디자인 탭에 가서 디자인 탭에서 전체적인 굵직한 걸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거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자, 추천한 대로 그렸는데 연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뭘 해보냐면 자, 아까 디자인 가서 행렬 전환이란 게 있죠? 그러면 X축, Y축 요거를 변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변환시켜 봤는데 남자, 여자 총 인구로 바뀌었고 이게는 보니까 이거는 연도 밑에 보니까 10년, 17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니까 뭐 연도별로 이렇게 했다. 그렇죠? 필요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거 일반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내 상식과 경험상으로 여기 조금 불필요한 차트 같아요. 남자 여자 할 수도 있는 거죠. 남자별로 연도수 뭐 이렇게 추세를 보고 여자별로 추세를 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돌려본 거고 이렇게 축 변환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데이터 변경되는 거 보고 다시 돌렸습니다. 뭐 이렇게 변경된 그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 탭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과 서식 중에 디자인 탭에서 좀 그러면 또 뭐를 한번 해볼 건가 하면 뭐 아까 행 전환 이거는 다 해봤어요. 눌렸고 그 다음 넘어가서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보자. 종류를 바꿔보는데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여기 차트 종류 변경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클릭을 하면 요런 차트 종류 변경 템이 나오죠. 자, 이참에 뭐 추천 차트는 아까 전에 요것만 해줬었는데 아까랑 같은 탭입니다. 모든 차트를 보면 추천은 지가 막대 그래프 세로 가로만 해줬는데 모든 차트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평소 때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까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어떤 것들이 더 이쁜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술적인 방법부터. 자, 이렇게 오버롤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꺾은 선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남자 여자 움직이니까 없어진다. 남자 여자 지금 두 개가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니까 뭐 25,000에서 이런 때 두 개가 파란색과 주황색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꺾은 선으로 하니까 너무 변화가 없는 데는 보기가 힘들죠. 뭐 이런 거 꺾은 선. 꺾은 선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표식 있는 거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는 거 방점을 찍어 놓은 거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리가리 하지 말고 보는 분 불편하시잖아요.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인구수가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니까 옆으로 가니까 또 자, 됐고 원형 뭐 이런 건 적당히 보시면 투표 같은 거 득표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한다고 36% 74%뭐 이런 식 너무 오버했나 36% 50%뭐 이런 식으로 요즘 뭐 선거 이런 거 뭐 할 때 득표율 이런 거 있죠. 여론조사율 가로막대형은 세로의 옆 버전이니까 뭐 쉬워요. 이건 옆으로 모양만 트는 거고. 자, 영역형부터는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 넓이를 가지고 그 안에 뭐 이제 약간 수학 통계 같은 데서 많이 쓰겠죠. 그리고 분산형 이것도 마찬가지. 분산형도 보면은 뭐 이런 건데 수학이 아니라 수학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통계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분산형이나 영역형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도수를 표현한다. 뭐 상대도수라는 거 아십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안 배웠으면 잘 모를 수 있죠. 상대도수라는 거는 상대적인 도수. 쉽게 말해서 도수라는 거는 안경도수 말하는 게 아니고 빈도수 말하는 거예요. 빈도수. 영어로 표현하면 frequency. 빈도가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통계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게 분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20대, 30대, 40대 그때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 뭐 중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 거. 통계학을 조금 하셔야 이런 것들은 좀 쓸 수 있을 거고. 주식형도 막대 그래프로 비슷하지만 요즘 뭐 또 주식이 열풍이라고 해서 한데 뭐 주식에 대한 걸 조금 알면 이건 주식 그래프 가는 데서 배우면 되겠죠? 뭐 시가와 종가 저도 잘 모릅니다. 최고가와 그날 뭐 하한가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이런 진짜 주식 차트와 같은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면의 넓이로서 어떤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이것도 뭐 수학과학 통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건 좀 고급적인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 뭐 재밌는 거는 방사형 이런 거 보면 야 이거는 그거 내가 딱 생각나는 거는 게임 캐릭터들 표현하면 좋겠다 그쵸? 예를 들어서 롤 챔피언 같은 거 보면 공격력, 수비력, 마법, 방어력, 뭐 마나, 체력 이런 것들을 딱 해서 두 개를 겹쳐서 비교를 하면 눈에 가시화돼서 보기 좋을 것 같다 그쵸?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트리맵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진짜 있어 보이죠. 썬버스트 뭐 이렇게 또 도넛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약간 트리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색깔이 다 같이 높이도 같은데 그 넓이로서 이 안에 있는 구성 계열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들 그것도 이제 연습 문제에 준비는 돼 있으니까 이런 고급 썬버스트나 트리맵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직접 경험하냐 말로 설명해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거고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대도수를 가지고 높이를 표현하는 분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인 내용을 교양으로 좀 배우신 후에 이론을 알고 하면 편하실 거고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이 보면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있죠. 이 통계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런 숫자를 가지고 분포를 평균과 표준 편차로 해서 나타내는 거.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통계학 들으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통계학 수업을 가끔씩 진행을 하는데 뭐 수학적인 거를 알고 나서 하면 이런 건 일도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폭포. 폭포라는 것도 느낌이 약간 요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계열을 표현하는 거 있죠. 요것도 우리 연습 문제 준비해 놨는데 그냥 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콤보. 콤보 정도는 조금 알아놓읍시다. 콤보는 뭐냐면 콤보 있죠? 3단 콤보, 2단 콤보, 연속해서 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콤보는 차트 두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콤보가 두 개라는 느낌인데 그 더블이라는 뜻 있잖아. 더블. 더블. 자, 더블이라고 하면 우리 햄버거 생각합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햄버거에 패티 두 장 넣잖아. 그쵸? 패티 두 장. 그리고 패티 세 장 넣잖아. 이건 더블 트리플. 같은 패티를 두 장, 세 장 넣으면 더블 트리플이라고 표현하고 콤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콤보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빅맥과 그 상하이 치킨 버거 있죠. 이거. 그럼 패티가 빅맥 패티랑 그 치킨 패티 두 개를 갖다가 섞으면 그런 버거는 아직 없지만 패티 두 장을 서로 다른 이기종을 섞어서 햄버거로 만들면 이게 콤보가 되는 거예요. 콤보의 개념. 그래서 인마의 그림을 봤을 때는 막대 그래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거랑 위에 꺾은 선 그래프. 여기 변화가 없지만 원래 꺾은 선이 이런 느낌인데 좀 차이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는 자 콤보로 한번 여기서 추천 차트에서 바꿔보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였는데 총 인구 남자 여자 합친 게 그냥 총 인구잖아. 이걸 꺾은 선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남자와 여자를 더한 게 총 인구일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맞죠? 남자가 한 2만 5천 명, 여자도 2만 5천 명. 둘이 하면 한 5만 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요 축이 인구에 대한 기본이긴 한데 인막 5만은 맞잖아. 합치니까. 이 두 개 합친 게 저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이 꺾은 선을 읽을 수 있는 축. 엄마 말이니까 여기 해보면 돼요. 이렇게. 총 인구 있잖아. 그렇죠? 총 인구. 여기다가 보조축이라고 돼 있잖아.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한 두 배수로 돼 있는 거지. 뭐 23,500이니까 4만 두 배.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결국은 그 약간 두 배니까 느낌 오죠? 여기 꺾은 선. 추이를 봐야 되니까. 설명하기가 뭐 간단한 건데도 남자 2만 5천, 남자 뭐 2만 4천, 여자 2만 숫자를 정확하게 2만 4,500. 남자는 2만 4,900.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합치면 5만이 될 거 아니야. 그 5만의 그래프는 요 옆에 축으로 이렇게 꺾은 선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꺾은 선도 그러면 내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점이 살짝 보이는데 참 표시는 잘 안 되네. 그렇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 보조축으로는 꺾은 선을 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주제로 돌아서 우리 이제 차트를 만들 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디자인과 서식이 있다 했죠.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그럼 디자인과 서식 중에 디자인이 지금 일단 디자인부터 보는 거 큼직큼직한 거 지금 차트의 형태를 바꿨잖아요. 이렇게 콤보로. 그러면 또 디자인에서 뭐 차트 스타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먼저 해보는데 스타일의 색 변경이랑 아니면 여기 있는 템플릿 같은 거 쓰는 거 테마 같은 거 색 변경을 눌러서 보면 그냥 해보시면 돼요. 색상형 있고 단색형 있는데 뭐 여기선 단색형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네. 그쵸? 단색형. 자, 단색형으로 하니까 색깔이 뭐 이렇게 바뀌었네. 그쵸? 바뀐 거 누질러 보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여기서는 클릭하는 거 나중에 헷갈리지만 여기 잘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클릭을 살짝 해보면 뭐 추천해 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스타일 6이라고 했는데 맞나? 스타일 6. 올리면 뭐 스타일 1, 2, 3 이렇게 번호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냥 배경 색깔 연마인 거 딱 클릭하면 바뀌었잖아. 그쵸? 바뀌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색상과 차트의 그 배경 디자인, 템플릿, 테마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느낌 있게 바꿀 수 있더라.
이게 뭐 차트의 그거고, 마지막으로 저 디자인에서 전체적인 구조에서 또 뭐 남았습니까? 아까 차트 종류 변경도 한번 해봤고, 이것도 다 해봤고, 데이터 선택은 뭐 있는 거 바꿀 순 없죠. 이게 데이터는 됐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동 위치 해보면 한 번만 들으면 끝나. 이동 위치는 뭐냐면 클릭해 볼게. 클릭을 딱 눌러보면 새 시트에 할래, 워크 시트에 삽입할래. 현재가 지금 워크 시트에 삽입돼 있죠. 그래서 새 시트가 뭐냐, 딱 클릭을 해보면 새 시트 요거, 여기에 새로운 시트가 하나 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인마가 없어지고 여기로 옮길 거예요. 보면 압니다. 확인 누르면 자, 여기에 새 시트 한 개 생겼죠. 이 시트입니다. 워크 시트. 그리고 시트만 하는, 이거 차트만 있는 워크 시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는 데이터 있는데 추천 차트 여기 가보면 없어요. 옮긴 거지 여기로. 그렇죠? 그럼 다시 그럼 차트 가가지고 이 클릭돼 있네. 그쵸? 차트가. 그리고 이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이동 위치를 다시 워크시트에 삽입하면 돌아가겠죠. 근데 약간 문제라기도 돌아가면 원래 원위치로 안 갑니다. 살짝 또 움직여서 조절해 줘야 돼요. 뭔 말이니까 확인 눌러보면 봐. 아까 요쯤에 선대로 이렇게 좀 옮겨주면 되죠. 뭐 이런 건 애교로.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이거 누질러 보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로 몇 분도 안 걸리고 하는데 진짜 스피드 지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빠르게, 물론 차트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몸으로 읽는 거죠. 자전거 타듯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기준은 뭐 이때까지 차트를 써왔지만 많이 쓸 일도 없고 적당히 하신 분들이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다 대학 수업에서 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차트 편집하기에서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 지금은 큼직큼직하게 만드는 거 막대 그래프 하나로만 예를 들어봤는데 나중에는 다음 시간에는 차트 편집하기에서 좀 디테일한 여기 뭐 11개 항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세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